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면 대결했죠. 네.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유감 표시하신 적 있으십니까? 대통령께서 유감을 지금 표시해야 될 상황으로 보이진 않습니다만 유감 표시하신 적 없다.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저 중단 좀 해주세요. 30초 더 주세요. 박형철 비서관님 위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네, 조국입니다. 네. 제가 누굽니까?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제가 누굽니까?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맞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오직 할 일 없으면 일개 특감반은 데리고 지시하고 보고하고 묵인하고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들으세요 좀! 들어요! 민정수석이 배탈이 좀 나서 잠깐만 좀 그 사이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좀 다녀오십시오. 화장실을 제가 다녀올 수 화장실 있도록. 좀 갔다 오겠습니다. 우리가 왜 왔다 갔다 유리할 때 불리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수석 이야기를 해야죠. 아니 화장실을 좀 다녀오겠다. 잠깐 갔다 화장실. 오겠습니다. 예. 궁금해 화장실 가는 것도 동의를 못 하시겠습니까?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 문건은 존재합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요. 네, 책임질 수 있는 거죠. 있습니다. 다음. 저는 오늘 두 분 실장과 수석의 말씀을 앞뒤가 자꾸 다르고 오락가락하니까 청문회나 국정조사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니 의원님 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왔다 겁니까? 갔다 말씀이 달라진다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가 말을 바꾼다고 이야기하시면 서로 존중하면서 지금 많이 이 회의가 말씀 진행됐으면 자, 합니다. 잠깐요. 네. 저도 이제 생중계를 봤어요. 네. 야, 근데 음. 나경원 원내대표 있잖아. 진짜 전략이 없더라고. 왜냐? 아니 빨리 뭔가 하나 터트려야 되잖아. 그래야 대기하고 있던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그 제목 뽑고 막 쓰잖아요. 네네. 근데 1시간 동안 기사거리를 제공을 하지 않아. 이거 게임 끝났네. 그리고 제가 트위터를 바로 썼어요. 한방은 없고 헛방만 있다. 팩트는 없고 팩폭만 당한다. 그래서 최종적인 관전평은 한일전에서 조국이 승리한 느낌이다. 이걸 내가 끝냈거든요. 근데 그날 그걸로 다 가버렸어요. 다 사람들이 이렇게 느낀 거예요. 왜 저렇게 시간을 끌고 저럴까? 내용이 원래 없으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한 방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헛방만 실체가 내는 거야. 없다기보다도 제 관전평은 뭐냐면 네. 일단 여러 가지가 이제 안 맞았는데 일단 날짜도 안 맞았어요. 말일날 그런 거 하는 게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거 전혀 안 맞는 관심이 시기에. 많았잖아. 예, 근데 관심 많았죠. 아니 기대치를 또 너무 높였어요. 네. 기대치가 너무 예. 높아놨어요. 뭐 이제 여기서 이제 제대로 뭐 이제 네. 실력을 근데 실은 실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전략 전술이 없는 게 아니라 실력들이 없어요. 제가 알아요. 예, 아까 전략 전술이 없는 것을 보고 아까 실력이 우리- 없다라고 아까 얘기하는 우리 거야. 유승민 얘기 나왔잖아요. 네. 유승민이 거기 있었으면은 이 결과가 달라졌을걸요. 그렇게 뭐 일방적으로 뭐 허무하게 비판받지 않았을걸요. 그게 실력이에요. 그러면 원내대표면 그나마 그 이제 그 군사 중에서도 제대로 용병을 해서 그 싸움을 해서 또 그걸 지휘를 해서 해야 되는데 네. 용병도 제대로 못한 거고 질문하는 사람도 뭘 질문하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질문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부터 좀 틀렸고 그러면 본인이라도 나서서 뭐 그냥 진짜 단기 필마로라도 해야 되는데 뭐 그거를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 질문 해보지만은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되게 잘하는 분들이니까 또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뭐냐면 내가 질문하면은 어떻게 답변할 것이라는 게 뻔하거든요. 그런 질문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가뜩이나 그런 질문만 하고 있더라고요. 가뜩이나 시간도 없는데. 예. 답변할 기회만 줘. 답변할 그러네, 기회만 그러네. 주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질문하면 이렇게 답변할 것이다가 뻔하면 그걸 뛰어넘는 질문을 모색해서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그냥 악만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런 이제 사실 국회는요 네. 야당의 장이에요. 그렇죠. 여당은 주로 네. 이렇게 방어하게 네, 되고. 네. 근데 왜냐하면 주로 공세를 피는 게 야당인데 네. 그렇게 장이 딱 열렸을 때 대상자로 나와 있는 임종석, 조국 이 두 분이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답변할 거라는 건 분명히 예측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다. 음. 그럴 경우에 그 거짓말을 입증할 수 있는 팩트를 준비하고 있다가 네. 딱 들어요. 그렇죠. 그렇지. 방금 그 질문 잘 답변하시죠. 소질 있는데? 네, 네. 확 준비한 자료를 음. 영상이든 자료든 까서 그렇죠, 그렇죠.
이거 그 청와대 자료 아닙니까? 좀 거짓말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황하게 되죠. 이 자료가 어떻게 절로? 순간 확인을 못 하잖아.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스타도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네. 때 그날은 너무 스테레오 타입으로들 네, 약했어요. 하셨는데 그게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실의 힘이 센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의심할 수 있죠.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의혹도 제기하고 그건 당연히 야당의 또 권리죠. 그러나 의혹을 제기한 측이 입증할 책임도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못하면 네. 그런 장이 오히려 이제 무능해 보이죠. 그렇죠. 내가 볼 때는 하태경만 있어도 잘했을 거예요. 관전평 어떠세요? 네, 저는 사실 안 봤어요. 어,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근데 네. 이제 이 운영위원회는 네. 열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성과예요. 왜냐하면 말을 하잖아요. 네, 조국과 임종석 그렇죠, 실장이 그렇죠. 말을 하고 기록에 남고 이 큰 전쟁으로 볼 때 하나의 이제 첫 번째 전투거든요. 네. 그럼 이후 전쟁에서 계속 뭐 반박 증거가 사후에 나오면 아무튼 일단 나와야 그러니까 나오게 한 것만으로 일단 한국당은 야당은 이긴 거예요. 큰 전쟁을 볼 때는 일단은 네. 말을 많이 하게끔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날 전투에서는 그게 이제 두 가지 면을 고려해야 되는데 네. 스타 플레이어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맡기면 돼요. 근데 없어요. 네. 없으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네. 선수들 쭉 모아놓고 팀 플레이를 해야 돼요. 아, 당신 이거 보고 자기들이 모으면 정보 가지고 이렇게 치고 또 트레이닝을 시켜야 돼. 네, 네. 훈련을. 그렇죠, 근데 그렇죠. 나 대표가 팀 플레이를 못하는 거죠. 어. 팀 플레이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누가 보완해 줘야 되는데 된지 얼마 안 돼서 의욕만 넘치고. 근데 저도 이제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네. 뽑혀서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이건 예를 들어 팩트가 없다 진짜로 뭐한 방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갔어야 되냐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특히 일타로 딱 질문하면서 팩트가 사실 없어. 근데 뭔가는 보여줘야 돼. 그러면 꼼짝 못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팩트는 좀 이따가 우리가 다 따지기로 하고 우선 대국민 사과부터 하세요. 본인 스스로 나오면서 사과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당이 요구를 해서 사과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일단 당신 관리 책임은 있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죠? 사과하세요. 사과 못합니다. 이렇게 말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요구를 받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뭘로 가야 되냐면 뭘 가르치는 거야? 아니 끝났으니까. 대표님에게 내일 보고해야 되겠고. 그다음에는 뭐냐면 힘 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당신이 분명히 잘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근데 당신은 그만두지 않을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 제가 더 책임을 감을 갖고 더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건데 사퇴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미리 힘을 딱 빼놓고. 그러면 계속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아니 잘못했다면서 계속해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시나리오를 잘 만들어야 돼. 제대로인데요? 그게 네. 없어요. 근데 제대로잖아요. 네.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정청래가 얘기했기 때문에 안 들어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보기에도 뭔가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있나 보지? 네. 움찔움찔하네? 진짜 사과하네? 이렇게 갔다면 근데 아무것도 없다는 전제하에서.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전략 전술을 안 하고 그냥 간 거지.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잘했냐? 잘했지. 이런 건 잘했어요. 예를 들어 누구 뭐 김정주 누군가 오면 그 사람 뭐 새누리당 비례몇 번이야. 네. 그죠? 이 24명의 관계자 그만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면 도저히 사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서 괴롭혔고 지금도 그때의 충격으로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들지 못합니다. 그 20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비례대표 23번입니다. 이 양반이. 그 낙하산 인사예요. 낙하산 인사를 있다가 쫓겨났다고 저렇게 폭로를 합니다. 또 아까 그 보여주신 김정주라는 분, 그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3기 임년을 정상적으로 마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퇴임사까지 다 정상적으로 마치고 그래서 이건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네. 이런 건 잘했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특히 이제 아까 신재민 젊은 친구가 나왔는데 그걸 막 계속 공격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여당에서도 견제와 균형을 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 정도는 거기에 대해서 좀 질타도 하고 우리도 이런 면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편만 들어주잖아요. 청와대 편만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보던 십상식이 그대로 연상이 되죠. 근데 내가 볼 때 그런 생각을 못 해요.
저기는 그냥 이 정권을 보호해야 된다. 네.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 공세, 우리가 지금 수세, 열세 몰려있고 그럴수록 좀 마음을 열고 네. 넓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보호 본능, 방어 본능만 쫙 돼가지고 그래서 사실 종합적으로 보면 점수 많이 잃었어요. 하태경 의원 말이 일견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저도 원내대표를 해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참 딜레마예요. 특히 이제 야당은 어쨌든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도 해야 되고. 네. 근데 그것만 자꾸 하면 반대만을 위하는 당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당 대표는 큰 국정 운영에 관한 문제를 주로 얘기하신다면 네. 원내대표는 사실은 이 현장에서 공격도 하지만 네. 또 협상에도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훨씬 정책 마인드가 훨씬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당이 이제 보수 정당이다. 그럼 보수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네. 정책으로 계속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사실 힘든 일이에요. 그렇네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네. 그걸 또 주변에 참모들하고 상의해서 혼자만의 생각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나경원 대표는 뭐 저하고도 대변인도 같이 했었고 네네. 오랜 기간 이제 친분이 있는데 네. 지금 너무 정치적 정략적 접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도 한편으로 근데 우리 뭐 자유한국당은 이런 정책을 가지고 뭐 앞으로 대한민국 민생을 이렇게 챙기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줘야 돼. 근데 지금 제가 지금 한 달째 이렇게 보고 있으면 계속 이제 이런 김태우 뭐 건, 네. 신재민 건 원내대표가 양두국이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그거는 너는 양의 탈을 쓴 늑대야 이 소리잖아요. 네네네. 개야 뭐 이런 건데 네네. 어떻게 그런 얘기를 아무리 진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네. 인격적으로 심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고 이 거짓말은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 양두구육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제가 보다가 확 얼굴이 뻐개지면서 모욕감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처음 일성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간단치 않은 사람이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나경원 의원이 되면 좀 편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 당 의원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간단치 않은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유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데 대한 어떤 방향 설정을 네. 강한 야당 이제 대표 이렇게 설정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정책적인 얘기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표가 정책 아젠다를 쫙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정책 아젠다로 그냥 여당이 할 거를 먼저 선제적으로 꺼내가지고 막 그렇게 끌고 나가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개인적으로 안 나오면 그 팀을 가지고 있어야죠. 근데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좀 반성할 부분이 있어요. 김병준 대표가 서로 좀 보완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협상을 해야 돼서 너무 강하게 각을 세우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럼 대표가 이제 정치적인 역할을 해주고 주로 해줘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나경원 혼자만 보이니까. 네. 혼자가 지금 공격수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게 대표가 이제 각 세우는 것까지 같이 지금 나 대표한테 부담이 가서 지금 아무튼 원내대표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게 하태경 의원이 짧은 시간에 많이 컸네. 되게 짧을 줄 알고 싸우는 줄만 알았더니 수석 최고 4선.